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핵 관련 결의안이 3건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첫 소식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는 12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이집트가 주도한 이 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안전협정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이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권고 결의안과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도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주도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권고 결의안은 북한의 지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자회담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그 같은 목적을 위한 모든 대화와 노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주도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최근의 외교적 노력에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협정을 이행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표결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과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에 반대했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에는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은 결의안들이 한반도 핵 문제 본질을 왜곡하고 근본 원인과 현 상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 총회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14일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대비하고 있다고 미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외교를 지원한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데이브 크레이트 미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은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이를 탐지하고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12일 열린 국방 전문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 신호 전달이 충분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관련 미군 지휘관은 물론 동맹국과 많은 정보를 교환하며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lso do that in conjunction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There's a tremendous amount of information sharing. We have very, very good situation awareness about what happens.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또 전략사령부의 임무가 군과 정치 수뇌부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위협을 다루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점도 환기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합참차장은 미군이 억지력 신호를 발신하는 방식에 냉전 시대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더 현명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or years in the Cold War, flying the bombers around was the key. And so the mindset is still in that area, and I think there are a lot smarter ways to do it. 한편 피터 판타 국방부 핵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중국과 러시아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 핵 잠수함 등 이른바 핵 보복 3원 체제의 현대화를 통해 냉전 시대에 유지했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나토식 핵 공유 제도나 자체 핵무장을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미국은 추가 핵 보유국 등장을 전면 반대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력은 공격과 방어의 총합이라며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 시험과 관련해 아시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기자들에게 미사일 배치 지역과 관련해 미군 내부에서 장소 선정 절차를 진행한 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에 배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500km 이상 날아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했으며 향후 중거리 미사일 능력 개발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해 북한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비건 대표가 15일부터 17일까지 방한 예정이라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교섭본부장과 16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수석대표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건 대표가 이 기간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추가 도발을 경고하면서도 협상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북 간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최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북한에 도발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But there's also the reminder that we can't have any more of this unfortunate, ill-advised behavior. And that hasn't changed. That position is the same. 12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스틸웰 차관보는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력하고 경제 건설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동시에 협상에 유연한 대처가 준비됐다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의 유연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I think the idea was to give some sanctions relief for some denuclearization, which was an approach that, a step-by-step approach, which was an approach that essentially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voided. The problem is always in the details, and I don't think there have been enough discussions really to make much progress on it. 미국의 제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We have made flexible proposals in Singapore, in Hanoi, in Panmunjom, and in Stockholm, but the North has not responded. And I think that is really an indication that Kim Jong-un does not want to negotiate in good faith. 미국이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대담한 결정을 촉구한 데 대해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의 실무 협상 복귀가 그러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다른 의미의 대담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이스라엘과 파키스탄과 같이 핵 보유국으로 가기 위해 새로운 길로 가려는 대담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자국 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인들에 대한 송환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중간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는 현재 25명 미만의 북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보고서에서 이들 북한인들이 노동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세부 조사를 통해 북한으로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8항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모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의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이기태 부연구위원은 12일 서울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진 것은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추진과 과거 클린턴 행정부의 관여와 확대 정책이 존재했고 양국 지도부의 의지와 일관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은 미국이 과거 베트남과 쿠바에 대한 인식을 달리한 것은 두 국가 자체가 선행적으로 변한 면이 있기 때문이며 또 이들에 대한 외부의 투자가 변화의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